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짙은 연무에 단전 단수까지 더해지면서 힘겨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성 산불이 확산해서 해안 가까이까지 접근했습니다. 영도까지 확산 후에 불머리는 현재 소강 상태인데 지금 이 의성 산불의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말씀하신 대로 영덕에서 이제 동해안까지 갔는데 새가 좀 약해졌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예. 근데 동해안으로 갔다는 것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지금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난다. 그래서 3, 4, 5월에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잖아요. 높은 예. 곳을 넘어가면 공기의 질이 바뀌어져요. 고온 건조로 돼버립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20도 공기가 1km, 1000m를 넘어갔다 하면 여기는 25도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공기는 올라갈 때 0.5도씩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1000m 올라가면 5도가 낮아지겠죠. 예. 그럼 20도 공기가 정상에서는 15도가 되겠죠. 근데 내려올 때는 100m당 1도씩 올라가요. 그러면은 10도가 1000m를 내려오면 10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15도가 25도 되는 거예요. 결국 20도 온도가 25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 배웠던 팬 현상이라는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가 고온이 됐는데 또 건조해요. 왜냐하면 산을 넘어오면서 수분을 전부 다 발산하고 공기 자체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 건조가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공기가 영서 지방에는 완만하잖아요. 예. 태백산맥에. 영동 지방에서는 태백산맥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공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정상에서 이제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내려오는 속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는 속도로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바람이란 얘기거든요. 예. 공기는 바람의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동 지방에는 속도가 많아집니다. 커지죠. 그래서 이제 봄에 화재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도까지 불길이 올라가서 예. 점점 태백산맥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편서풍에 의해서 이런 팬 현상으로 고온 건조가 돼서 강풍에 화세가 더 세질다. 이런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영덕에 가는 이 동해안의 산불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의성 산불의 확산 속도가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8.2km면은 초당으로 환산하면은 1초에 22m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 이제 빨라지거든요. 1초에 1분에 22m. 1분에. 예. 예. 그냥 8,200m에 이제 분으로 환산하면 1분에 22m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바람이 없을 때 어느 정도 가냐면 0.5m 정도 이동을 해요. 확산 속도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6m 속도로 가는 상황에서 바람이 6m 속도로 불었을 경우에 초당이죠, 이거는. 예. 확산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13m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22m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 이유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소나무 같은 경우 있죠. 네. 소나무에 송진 있잖아요. 예. 송진의 솔방울이 일반 그 화기보다 2, 3배가 더 높게 불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람에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솔방울들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확산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소나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산불이 난 지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길이 더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이 자체는 일단 활엽수보다 불 지속 시간이 2.4배 정확하게 데이터상으로 높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이 불이 똑같은 상황에 났으면 이만큼 확산이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적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1년에 낙엽이 떨어져서 쌓이는 속도가
2cm 정도 돼요. 1, 2cm. 매년 이 정도 쌓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많다고 보면 지금 화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죠. 연료가 더 많잖아요. 태울 그래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낙엽은 쌓이고 연료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가 갈수록 더 불이 나면 더 화세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낙엽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네. 낙엽이 웬만큼 쌓인 게 아니라 최대 40cm까지 그렇습니다. 낙엽층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헬기가 불을 꺼도 그 낙엽층의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불만 꺼지지 그 사이사이 틈에 있는 열기와 이 불씨들은 완전히 잡히지 않는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그 확산되는 불의 종류를 좀 분류를 해놨어요. 예. 우리가 이제 면 바닥에 지표에 이제 불이 나잖아요. 네. 뭐 성냥이 던졌다, 뭐 라이터를 했다면 표면이 불타죠. 이걸 지표화라고 합니다. 지표의 불이라고 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낙엽 밑에나 땅 속에 있는 걸 이거 지중화라고 합니다. 지중화도 불이 확산이 돼요. 대신 늦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물을 투사를 해도 네. 물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다시 재발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산 속에는 또 왜 재발화가 쉽게 될 수 있냐면 산 속에는 일반 도해지보다 산소 농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식물의 강압성 작용에서 산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는 훨씬 더 재발화 가능성이 더 높다. 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 몇십 센치가 쌓여 있는 어떤 지중화 어떤 불씨에서도 이렇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완전 진화를 지금 상황에서 낙엽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완전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완전 진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질문인데요. 완전 진화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헬기로 지금 공중 진압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육상 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진압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데이터상으로 보잖아요. 5년, 10년간 통계를 해보면 헬기에 의해서 74%를 진화를 합니다. 예. 아, 그래서 헬기가. 헬기에서 나머지 이제 26%는 이제 지상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예. 특수부 진압대원들. 그래서 완전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중 진압을 한 다음에 마지막 후 단계에서 어떤 인력으로 어떤 잠부를 정리해야만이 완전 진압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절차적으로는 어떤 순리적으로는 쉽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산림 피해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는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처음에 동시다발 산불들을 좀 조기에 진압에 성공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큰데 좀 진화 인력, 장비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우리가 그 피해 면적으로 보면 2만 3천인데 지금 예. 현재가 3만 6천이에요. 배가 좀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인력을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인력을 활용을 잘 했으면은 더 좋았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대응 단계를 하거든요. 우리가 대응 단계 3단계를 발령했죠. 예. 이 3단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력이나 모든 장비를 다 가용하라는 게 3단계예요. 그러면 모든 인력이 다 가용됐죠. 또 다른 불이 발견됐어요. 발생이 됐죠. 여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진압 능력을 보면은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금 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화력이 더 세지니 여기에 맞게 어떤 대비 인력이죠. 이제 대비 단계거든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인력도 대비하잖아요. 네. 이런 대비 인력들이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또 결론이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경북을 휩쓴 이 대형 산불로 서산 영덕 고속도로 청송 휴게소가 전소가 됐습니다. 양방향 건물이 모두 전소됐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불이 화세가 그만큼 셌다는 얘기죠. 예, 근데 화세가 세는 것은 낙엽도 이제 높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바람도 영향이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되냐면 나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돼요.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수분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아. 광합성 작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 산에 가면은 어느 산에 보면은 벌목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기는 나무를 베기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죠. 예. 이게 뭐가 되냐면 그거는 고령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거든요. 아. 이거는 광합성 작용을 아직 못 해요. 예. 많이. 그래서 그걸 베어내고 자그마한 묘목을 심었을 때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지금 휴게소가 양방에 다 탔는데 또 저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거든요. 휴게소를 만들면 우리가 휴게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여행자들. 그러면 가장 휴게하는 좋은 공간이 좋은 산 속에 산소 농도가 높고 뷰가 좋은 곳이죠. 가능하면 건축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잖아요. 뷰가. 그렇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불이 나면 이렇게 다 전소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아, 나무도 그래서- 빽빽했겠네요. 그렇죠. 바로 옆에 보면 나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환경이 좋잖아요. 정말 그 옆에 있으면은 피톤치드 향도 맡을 수 있는 이런 곳인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 앞으로는 휴게소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어떤 뷰의 목적이 아닌 안전의 목적을 두고 또 해야 되고요. 또 할 때 보면은 이런 휴게소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건물과 나무와 이격거리를 두면 되거든요. 바짝 붙이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서울 정도로 불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씨가 지리산 권역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무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진화 헬기 운용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지금 어떤 헬기 사고가 있었죠. 어제였었죠. 예,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체 결함도 뭐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조종사가.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무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는 연무만 있는 게 아니고 안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강풍도 불고 강풍도 불고 예.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떤 헬기 조종사는 경력도 많고 어떤 베테랑급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훈련을 그 양성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돈도 많이 필요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을 할 기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희생은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화재 어떤 전문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또 안타까운 게 영덕에서는 화마 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럼 도로 통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이제 도로 이제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 이분은 지금 산불 감시 요원이거든요. 예. 60대죠. 고령자죠.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 임무를 최대한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마 통제가 됐더라도 이런 분들은 통제가 예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시 요원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진화 요원들, 전체적인 요원들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산불 감시 요원들은 고령자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산불 자체 불이 나지 않기 전에는 고령자든 뭐 노약자든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불이 났을 경우에 고령자들은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불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떤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령자 산불 감시 요원들의 어떤 고령화도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지금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진화대원들의 피로감이 정말 굉장히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 장비만 27kg에 달한다고 하고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극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언제 종료가 될지도 모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지속 가능한 진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초기에 불이 확산됐기 때문에 불을 끄는데 대응 3단계 최고 단계를 발령을 해버렸어요. 네. 예. 이미 인력을 다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뭐 휴식을 취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저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어떤 멘탈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요원들도 어떤 뭐 문자나 어떤 노인들을 안내하다가 안내가 늦어서 뭐 희생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진적으로 어떤 대응에 대해서 진압 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중축을 하고요. 또
사람만 늘어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력들의 어떤 숙련도까지 높이는 이런 좀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번 산불 발생지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좀 있었다는 점도 안타까운데 걱정이 됩니다. 재난 문자를 받더라도 고령층 그렇죠. 분들께서는 이 문자를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동하고 싶어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추가 인명 피해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령자들의 어떤 그 안전 관리 대책에 이제 많은 그 문제점을 지금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고령자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지하더라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문자를 알리는 방식으로 어떤 대피나 안전 위험도를 알렸지만은 앞으로 이걸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해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직접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데 네. 인력으로 한다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요즘은 AI까지 아니지만 자동 음성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간단한 것들 녹음이 돼서 어느 할아버님 지금 불이 나기 때문에 가야 되면 거기서 답변을 또 하면 여기서 그 정도의 뭐 10마디 이내 정도로는 다 하거든요. 어느 에 가라. 그래서 입력했으면은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음성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예, 이제 여러 상황별 대처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만약에 산에 있다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사람이 1차적으로 물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겠다 해서 계곡으로 대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계곡이 연기에 갇히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산속에서 좀 불을 만났을 땐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곡으로 대피를 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계곡은 점점 밑에가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면 양쪽에 불이 있으면 불에 더 가까워지죠. 평지에 있었으면 불이 더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벽면에 부딪히면 바람이 반사되기 때문에 해오리 바람이 쳐버리면은 불도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연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로 인해서 어떤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산속에서 대피했다라고 하면 계곡보다는 계곡이 아닌 어떤 저 넓은 공간이 있죠. 바람에 부는 방향과 비껴서 해야 되겠죠. 예. 불은 바람에 따라서 오잖아요. 그 방향을 비껴서고요. 불을 긴급하게 피해야 된다라면 어떤 바위나 이런 곳이 있으면 예. 바위를 어떤 방패로 삼아서 하고요. 그것도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땅에 있는 어떤 낙엽 일거 치우고 누우면 그래도 불은 지나가거든요. 그나마 이제 나무가 없는 쪽으로 최대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나무가 거네요. 없는 곳으로 뭐 잔불이 없는 이제 넓은 공간이었으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갑작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당황해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죠. 판단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정신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속도로를 가다 운전하는 가족이 참변을 당했잖아요. 이분들이 전복이 됐어요. 길을 가는데 불났다고 전복한다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어떤 고속도로 탄다면 산불이 났다는 걸 가정하고 미리서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통제와 재개가 반복되는데 통신마저 두절되고 단전에 단수에 지금 겹겹이 지금 네.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LTE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지국까지 가는 것은 광 케이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렇죠. 그러면 그 케이블이 끊어지면 전부 이 지역에 있는 그 기지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부 다 불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생활 심정지라 하거든요. 완전 심정지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광 케이블을 지금 산에 올라갈 때는 산속 땅 지중화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곡이 나오죠. 예. 또 가다 보면 나무 뿌리에 의해서 나무 뿌리가 성장하면서 흙을 불러내리면서 일부는 또 노출되겠죠. 예. 만약에 노출이 됐다, 불이 있었다 하면 이제 케이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통신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무선 통신망을 활용했을 경우에 예. 이런 산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또 어느 지역의 어떤 자가 통신망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실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아직 진화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